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1시를 가리키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장기표의 직격, 장기표 대표께서 출연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은 어려운 과정을 겪고 치열한 경쟁 끝에 윤석열 후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윤석열 후보 체제가 어떻게 순항할 것인가, 뭐 우려 섞인 말들도 있고 한데 이 전체적인 평가를 장 대표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야권에서는 이 정권 교체의 희망이었죠. 또 뭐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정권에서는 되지도 않은 뭐 고발 사주인지 뭔지 그런 말들을 자꾸 해쌌지만 하던 이 야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됨으로써 정권 교체가 되리라고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윤석열 씨 지금 어쨌든지 지금 뭐 좀 이 험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표현이 좀 뭐 이 표현 안 써야 되겠네. 하여튼 발광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사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 중에도 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수처가 지금 이 윤석열 씨 이른바 고발 사주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 해봐야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 대법원 감찰에서 그 대법원의 이 대변인들이 언론 기자들하고 주고받았던 그것도 오래 전의 그걸 전부 다 감찰해놓은 그거를 공수처에다 넘겨가지고 그걸 이제 포렌식 그걸 이제 다시 다 한번 알아봐가지고 윤석열 씨 험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 윤석열 씨한테 얼마나 뭐 부정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것을 찾아낼 것이 없으면 이렇게나 그런 일까지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하여튼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기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여당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가지고요.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이 나라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형수욕이라든지 또 자기 형 또 뭐 정신병원 감금한 거라든지 뭐 또 김부선 씨 관계 문제라든지 등등 흠결이 많지만 특히 이번에 이 대장동 사건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또 100보를 양보해서 이재명 씨가 돈을 모은 게 없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김만배라는 사람이 뭐 본래 기여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무려약 또 그 사람 뭐 누나 뭐 또 동생 또 뭐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무려약 한 8천억 원의 이익을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자랑할 일이라고 여기다가 또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래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도 여론조사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40%가 훨씬 넘고 이재명 씨는 20대 중반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는 민심이다 이렇게 봐서 하여튼 이 야당 후보가 윤석열 씨로 정해지면서부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저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의 그 전과 전력 같은 걸 보면 검사 사칭 뭐 이런 무고죄 이런 게 있는데 자가 말 뒤집기 부인하기 덮어 씌우기에는 아주 명수인데 순간적으로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고 현혹될 수도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론가가 말하기를 이재명 씨가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한 말, 기자회견 또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얘기 중에서
내 이름은 이재명이다. 제가 이재명이 옳시다 하는 그 말을 빼고는 전부 가짜고 허위일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가는데 지금 검찰 수사도 이재명 문턱 그거 갖고 딱 스톱되고 있거든. 유동규, 김만배, 남호까지. 그 지금 장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증거는 충분한데 예, 검찰이 지금 소환 조사해야 할 단계거든. 예. 그 소환 조사를 한다 이러면 이게 민주당 내에 이 국민도 달라질 것인데 이 검찰이 어떻게 하면 이 소환 조사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마침요 이재명 씨 관련 이 유동규 말하자면 본부장 지금 구속돼 있죠. 이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정말 이재명 씨 스스로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렇게나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 후보도 자기 측근이 아니라고 말 못하는 그 정진상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게 이게 이미 통화했다는 것을 이재명 씨조차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 압수수색 직전에 통화 뭐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당신 구속돼도 뭐 문제가 돼도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되면 다 잘 될 테니까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보느냐 하면 그 압수수색 들어오기 직전에 그 마침 그 사람 집이 뭐 구청이었다네요. 구청에서 구청 밖으로요. 그 휴대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씨와 유동규 씨한테 불리한 대화 내용이 없었다면 왜 이거를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지 이재명 씨도 시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통화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는 이 사건의 본질로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씨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는데 마침 지금요 그 수사관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수사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 코로나가 하도 이 정권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이번에 혹 이것도 수사에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즉 소환 조사 등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이미 지금 그 전화기도 이제는 확보도 했고 또 통화한 내용도 통화했다는 것도 인정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조사가 되면 저는 이재명 씨의 그 정치 생명은 저는 굉장히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재명 씨가 저렇게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가 됐다는 게 뭐 어디 시험치가 된 게 아니고, 즉 거기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국민이죠. 국민이 지지해서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이재명 씨는 어제 뭐 어디 기자간담회라는 걸 해가지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말하자면 기본 재난지원금, 즉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을 하면서, 금년에 이 세수 정대가, 초과 세수가 약 40조 원 정도 됐으니까 줄 돈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뭐 이런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것도 옛날에 일본이 그렇다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좀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즉, 나라가 부자인데 왜 개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돈을 안 나눠주느냐. 또 이 나눠주면 또 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된다 이러는데요. 이거 전부 이 사람이 이거 모르고 말하면은 그나마 좀 용서가 될 수도 있지만, 경기도지사 좀 했고 현재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인데 이거 모르겠습니까? 전혀 돈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아닙니다.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지금 넘어 960조 원인가요? 1000조 원이 넘어갔고 금년도에도요 적자가 90조 원입니다. 적자가. 본래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될 것 같아서
세수 목표를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적자 예산을 이미 70조 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가난하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이게 또 언론에서요 그대로 보도가 계속되니까 말이야 세수가 정대돼 가지고 국가 재정이 넉넉한데도 넉넉하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 말은 전부 다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 놓는다면 이건 진짜 나라 큰일 날 일이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깊이 인식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 과정이 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가 예를 들면 꼭지점에 이재명이 있는데 그 하부 조직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요 세 라인에서 공모해가지고 대장동 개발 일체의 그 과정과 설계를 요 세 사람이 모의해서 했다. 이건 하늘도 웃을 일이고 9월 14일 날 이재명 씨가 이미 자백을 해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 전부 내가 설계한 거라고 했고 그 뒤에 여러 정황 증거는 뭐 엄청나게 많지요. 근데 여기에서 하여간 참고인이 됐건 뭐 피의자가 됐건 이재명을 불러서 조사 안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검찰로서는 직무유기고 이 직무유기 책임은 다 만약 여기서 끝내 이래 버린다면 이 김호수 검찰총장과 지금 중앙지검장은 직무유기의 책임을 나는 면치 못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 오늘 아침 여기 오면서도 대검찰청 앞에 프랑카드가 특검을 발동하여 검찰을 수사하라. 이게 지금 여러 날째 걸려있다. 예. 그 장 대표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 전망 어떻게 봐요? 검찰 태도. 예, 저는 뭐 지금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하여튼 이 정권 뭐 편드는 사람으로 또 뭐 유명한 사람 아주 그렇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김종민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종민. 예, 김종민 씨. 저 순천지청장으로 부장검사로 이렇게 끝냈는데 그분 그 인터뷰를 내가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분 정말 검찰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더만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권이 아무리 검사를 하수인으로 해가지고 이 대장동 사건 이재명 씨의 불법 비리 사건을 덮으려 그래도 검사들 중에 반드시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 다 통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통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아무리 정말 무능하고 뭐 의용 권력의 이 주구 노릇을 하더라도 저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욱이 지난번에 한 5, 6개월 전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징계받을 때 그 2,300명 검찰이 거의 불과 몇 사람 빼고 전부 다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항의했던 그런 또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딘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반드시 검찰에서 이재명 씨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일이 저는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안 한다면 이 나라가 아니죠. 이 나라 아닌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우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즉, 법원도 마찬가지고, 검찰은 아예 뭐 더 말할 거 없는데, 그래도 정말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검찰에서 이재명 후보를 저는 소환해서 조사하리라고 보고, 또 그것은 후보 교체로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 국내 정치 문제, 선거 관련 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국민의 눈에 밖에 잠시 벗어났지만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북 포로 문제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한국 정부가 그 결의안에 불참했다고 하는 것이 외신에 알려졌.
예. 이 사태를 어떻게 봐요? 근데 금년만이 아니고요. 이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유엔에서 주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계속 기권해 왔습니다. 이것 자체가 참 잘못된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북한이요 엄청난 인권 유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전 세계가 유엔 회원국들이 그 뭐 할 일 없어서 합니까? 근데 거기에요 가장 앞장서야 될, 즉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정부가 앞장서야 될 일인데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6.25 전쟁 때 북군 포로들이 아직도 지금 한 40여 명이 생존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그 만날 남북 정상회담 할 때요. 또 여기서도 뭐 전에 저 미전향 장교수도 또 보낸 일도 있는데 그 국군 포로들 그거를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적진에 적국에 다른 나라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 소환을 안 하는 이 정부가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마침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말하면 이 강제로 이렇게 이 적국에 이렇게 즉 수용된 말하자면 포로에 대한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우리 문재인 정권이 여기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한테 밑보이지 않아서 즉 북한 정권이 싫어할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남북 관계를 좀 좋게 하고 특히 정상회담도 하고 또 뭐 종전선언도 하고 평화협정도 맺고 이러자는데요. 뭐 만약에 그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죠. 저희 전부 다 헛겁니다. 인권 결의안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요 이 북한이 적어도 핵무기를 최소 한 5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50개 이상. 지금 미국의 어떤 군사 전문 연구소에 가면 1년에 뭐 한 20개씩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50개 정도 만들어서 또 미국 정부도 이미 지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요, 이 문재인 정권은요, 뭐 남북 정상회담 하자면서 핑계는, 명분은 뭐로 삼느냐?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니,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북한 핵 문제,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면서 겉으로 내거는 명분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지는 않게 생겼습니다만은 남은 기간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 정권 담당자들이 받을 국민적 처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내 문제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국가안보 문제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실질적으로 4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정권 교체 외에는 정답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장기표 대표께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